오늘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들을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하게 될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네, 얘기 들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배당받은 게 진로하고 인성 두 개를 배당받았거든요. 근데 제주시 탐나교육원 원장님이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시에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교원 연수도 지금 제주 탐나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꼭 우리 제주에다가 심어달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주 몇 번을 부탁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따 오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차린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장조사죠. 주변에 가게가 10개가 있는데 차리는 것은 정말 바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시대가 언제냐를 봐야 돼요. 시대가 뭐냐면 여러분 정부화 시대에 농촌 생각을 하고 일을 꾸미면 되나요? 농경사회 목적으로 일을 꾸미는 것은 그야말로 실패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럼 정부화 시대에서 지금이 정부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혹시 정부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엘빈 토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에서 저 상류에 있는 제일 위 꼭대기에 있는 데가 가나 쪽이죠. 아래가 남아공이고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가나 쪽에서 상류 댐 공사를 한 거예요. 요즘에 중국에서 그 일 벌어졌죠. 상류 댐 공사 해버리니까 아래 그냥 소수 민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강 막히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근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강이 막힌 적이 없으니까 이 아래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항상 강이 흐르는 시대지.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시대가 와요? 강이 막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은 조금씩 증거가 보여. 땡공사하면 뭐가 보일까요? 강에. 위에서 땡공사하면 강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전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이물질이 떠내려오고 막 그냥 그죠? 부정물이 떠내려오고 이상한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 보지 않았던 증상이니까 한 번쯤은 혹시라도 막힐 수도 있어 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이제? 샘 파야지. 샘 안 판 부족은 다 떠난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정부화 시대의 말기에 와 있다면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시대 변화로 본다면 산업혁명, 농경시대가 거의 10,000년, 산업혁명이 거의 200년, 300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가 지금 50년도 안 돼, 채. 그럼 이제
이렇게 엄청난 빠른 변화가 온다면 지금 뭔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겠죠. 네, 바로 오늘 김상희 원장님이 이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너무 깊이 느낀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시대를 모르고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죠.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었던 모든 시스템들,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컴퓨터, 오피스, 화이트 칼라, 이게 정보화 시대인데 조금 있으면 이 화이트 칼라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산업 시대에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산업시대의 시대별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원시시대 1만 년 이전 자연의 요소를 가지고 이동만 하면 자연이 생산한 것을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 거의 1만 년이죠. 토지에서 노동력만 있으면 식량 생산을 했고 거기는 농사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시대는 20세기까지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채 안 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대형 기계를 만드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은 기계 기술이죠. 이후로 이제 정보화 시대가 다가옵니다. 80년대 이후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핵심이었죠. 핵심 도구는 컴퓨터였고 여기는 이제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고 핵심 기술은 컴퓨팅력입니다. 자, 컴퓨팅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컴퓨터 잘 못 쓰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솔직히. 그럼 앞으로 꼭 배우셔야 돼요. 현재 학교 교사로서 컴퓨터 못 쓰는 사람이 학교에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요? 아니, 제 아들이 네. 2, 3학년 3학년인데 선생님은 홈페이지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걸 작성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자기는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못하겠지. 실제로 지금 막 수업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수업에서 이 컴퓨터를 못 쓴다. 이건 그냥 이미 퇴출됐어. 안 그러면 저쪽으로 올라가서 교장으로. 맞죠? 교장도 요즘에 써요. 왜냐면 업무 보고니 뭐니 다 이걸로 해야 되거든.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컴퓨팅 시대에는 컴퓨터 못 쓰면 그냥 진짜로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이미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들은 이미 정보화 사회에 이미 밀려나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어떤 사회가 되든 컴퓨터 안 써도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요즘에 농사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잘 쓰면 자기 농산품 판매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다 판매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도대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이 인류의 시대별 마지막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인지시대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줄이면 돼요. 인공지능 시대를 줄여서 인지시대라고 하는데 이 다음 사회는 또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이게 마지막 사회인가? 아니면 다음 사회가 따로 또 어떤 시대가 또 올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다음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보죠. 2010년 이후면 지금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된 겁니다. 사실 2011년이 그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가 인간과 퀴즈 대회에서 이겨버렸죠. 그것도 세계적인.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인간 얘기 있지 않나요? 아니요. 체스 이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체스는 이긴 지가 10년이 넘었고 퀴즈 대회에서 퀴즈는 체스하고 다른 거예요. 세계적인 제퍼디 퀴즈쇼라 그러면 세계적인 퀴즈 대회예요. 거기는 아주 우리가 딱 들어가서
질문 들으면요. 도대체 100개 한두 개나 답할까 해요. 왜냐면 이게 질문이 이렇게 안 나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박정희고, 예, 이렇게 나온다고. 막 옆에 주변 걸 얘기해가지고 요걸 맞추게 한다고. 우리 알겠지만. 근데 그렇게 또 박근혜 얘기를 할 때는 박정희를 얘기 안 하겠지. 조금 거리가 먼 데이터를 막 줘가지고 맞추는데 되게 어려워요. 세계적인 챔피언, 9년간 챔피언을 하는 켄이라는 사람하고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붙은 거예요. 세계 대결이죠. 진짜 영화죠, 영화. 그런데 무려 거의 3대7로 져버린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바로 예측이에요. 예측력이에요. 그러면 예측력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상 존재했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살던 사람도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 잘했죠. 여기도 잘했어요. 다 잘했어. 근데 왜 여기를 예측 시대라고 하냐? 이제는 예측이 기계가 해요. 기계가.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방금 퀴즈 대회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보가 나와서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 뭐예요? 지금 맞출 때 하는 일이 예측하죠.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해갖고 이게 답이에요 했는데 아닌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맞춰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핵심 도구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생산 방식은 개인 맞춤형이고 핵심 역량은 인지력이에요. 드디어 인문학의 시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인지력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첫째는 아는 것이야. 자, 다 같이 아는 것이 아니 뒤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인지력의 두 번째 요소가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무덤에 기록된 내용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반박할 논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패러다임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학교 보내는 이유가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 나오신 이유가 아는 것이 힘이다. 먼저 배워서 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이 만약 무너진다면 어떡할래요? 자, 아니야. 이건 절대 무너질 수 없어.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떻게 무너지지? 말도 안 돼. 자, 그럼 제가 다음 패러다임을 얘기할 테니까 그냥 진짜 소신껏 한번 결정을 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에 대해서 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뭐 더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나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패러다임을 얘기할 테니까 소신껏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뒷말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목만 딱 불러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꼭 갖고 싶다. 둘 중에 하나만. 자, 시작!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이게 소신이 없다니까. 왜냐면 자꾸 아, 무슨 말이냐, 농담이에요. 네. 아니, 그럼 그동안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알아내는 걸 바꿔? 아니, 알아내는 게 그럼 신즉 바꾸지. 지금 계속 수정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류는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살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여러분,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고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 없잖아. 오늘 지금 얘기하니까 바꾸잖아. 아니죠. 지금까지 일꾼들도 다 배워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과정들이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달라요.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낸 거예요? 그쵸? 지금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남이 알아놓은 거를, 알아낸 걸 내가 습득한 거잖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작업을 내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알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 창조라고 그러죠. 그 알아내는 것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분들은 이것이 있어야만 이 상을 받아. 누구? 무슨 상을 받는 사람들? 노벨상이지.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남이 알아낸 거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노벨상은 이 인류의 70억 인구가 다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것들이죠.
그걸 혼자서 찾아냈잖아. 알아내는 것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떨까? 소원 아닌가요? 모두에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 맞아요. 예. 노벨상 좀 받게 하지 마요. 사실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 있는 게 알아내는 상은 아니에요. 예, 평화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문상이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알아내는 능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막 충격적인 막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지? 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션들이 과연 내가 옳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상실감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상실감을 오래전에 느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제 아들들을 학교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키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꼈던 거고, 여러분도 아마 오늘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자, 좀 이따 더 세세한 얘기를 하고, 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로 우리 시대가, 인류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 덕분에 우리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영화 같은 상황인데, 빌 게이츠, 영국의 호킹 박사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리더들이 인지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의 마지막 시대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세계에다가 신문에다가 다 공개할 만큼 경고했다면 영화에는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고서를 신문에 게시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냔 말이야. 여러분, 기계가 인간보다 생각을 잘하면 뭐라고 기계가 생각할까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을 해. 예측도 잘하고 상조도 잘하고.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지금 저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또 뛰어나잖아, 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한테 어떻게 이용하지?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고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나? 그놈들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다 정한 거야. 최고 능력자니까. 그럼 기계가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질문. 이놈들이 이 지구상에 필요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우리의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10년 안에서 20년 사이에 인공지능 시대의 정점이 아니라 인공지대의 어떤 모양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죠.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상세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인류의 시대 구분이 이렇다면 바로 오늘 지울 수 없네. 잠깐만요. 이렇게 지우는군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이야기의 시작을 인류 시대 구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한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충격은 받을지라도 대안은 있다 라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남을 길이 뭐지? 예.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농업사회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계가 막 들어올 때. 지금 서양에 가보면 그 넓은 들판에 기계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노동자가 없잖아요. 농사꾼이.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서 먹고 살았어요? 네, 도시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길이 있었어. 만약 공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농촌에서 그냥 굶어 죽을 뻔했다. 다음 시대는 산업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산업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파를 맞았습니다. 공장 안에서 요즘에 자동차 공장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관리자 빼고는 없어. 차 한 대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사람이 없어. 다 어디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 영업사원도 맞습니다. 예, 영업사원도 거기 해당돼요. 예, 자영업 등등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화이트 칼라. 예, 화이트 칼라 즉 노동직에서 예, 사무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 대학을 가. 대학을 안 가면 사무직을 못 해요. 예. 사무직으로 왔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타났어. 사무직이라는 말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거든. 이제 어디로 갈까? 우리 다 지금 화이트 칼라거든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맞춰보세요. 뭐 있겠지라고 태평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있었잖아. 이번에도 있을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향은 잡을 수 있는데 쉽지 않는 길이에요. 왜요?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왔을 때 기초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읽기, 쓰기, 이런 기본이 있었어야 공장에서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다시 산업사로 오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사무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사무직에서 이제 다시 어떤 데로 가려면 뭐가 좀 더 필요하겠죠. 네. 그 능력이 뭐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가게 주인이다. 아시모 로봇을 하나 딱 쓰니까 1년에 50%가 절감된다.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거 봐.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다 잘리는 거지. 결국 커피 가게 안은 누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종업원 나가고 누가 남을까? 주인하고 또 한 사람은 있어야지. 이놈 관리하잖아. 아시모 관리 안 한다고 그냥 놔두면 되나요? 관리를 해야지. 뭐 해줘야 돼? 얘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장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도 해야 되지. 요런 사람만 남고 실제 종업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남게 되느냐? 로봇한테 맡겨도 로봇이 나보다 잘못해. 예, 이런 일만 남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원이라고 합니다. 올리원이라는 말은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직 인공지능이 알아내는 데 있어서 현재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은 하지만 없는 데서는 생각을 못해. 없는 데서는. 인간은 없는 데서도 막 마구잡이 상상을 하잖아. 전혀 관계없는 상상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올리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올리원의 핵심 역량을 뭐라고 하느냐? 문제 해결력, 즉 창의력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창의력은 기존에 여러분 막 그냥 한 2, 3년 전부터 들어왔던 창의하고 달라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설계형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이 창의력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의력을 가지고 실제로 배웠던 학생들, 교사들, 교수들이 도대체 아까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막 다들 매우 놀라워했죠, 사람들이. 예, 사회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다 놀라워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것을 보거나 배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놀랐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여러분이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남았죠. 하나는 진로지도, 하나는 인성지도.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올리원 역량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지도하고 인성을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방향이 잡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혀 지금 딴 나라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 듣고 나면 이제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들이 상당수가 폐기 처분돼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단지 이용하는 데이터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올리원 역량은 여러분이
둘 다를 습득을 해야, 이거에 대해 인지를 해야 이걸 가지고 진로하고 인성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진로, 다음은 인성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진로지도 들어가고 이걸 시간을 반반 나누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지고 반반 남아가지고 진행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해왔더라고. 거의 지금 끝날 지점이죠. 네, 그런 정도면 이미 진로하고 인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예, 지금 그런 거 또 듣자고 저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랬으면 전혀 다른 세계. 예,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